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제33가 이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공부, 어떤 공적 장부, 자 공부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조사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자 이제 사무실에서 공부로 확인을 했으면 현장을 나가 보는 겁니다. 현장 답사입니다. 현장을 임장 활동이라고 하죠.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임장 활동이라고 하는데 현장 답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중개 대상물, 즉 매도 의뢰 또는 임대 의뢰가 왔을 때 그 중개 대상물을 보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공부상 확인부터 하나 살펴보면 공부상 확인입니다. 자, 공부 그러면 이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그런 뜻도 하겠지만 여기서의 공부는 공적인 장부입니다. 공적인 장부. 자, 공적 장부. 공부상의 확인. 자, 공적 장부니까 자, 이 공적 장부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 정부로 생각하셨는데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다면 입법부는 주로 국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 그러니까 입법부는 실제 국민하고 와닿는 민원이 거의 청원 같은 거 뭘 해주십시오 하는 거지 부동산하고는 딱히 관련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사법부는 등기소가 사법부가 하나 돼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같은 건 사법부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등기부등본을 띄고,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 행정과 관련해서 그 대장 같은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이 다 행정부가 관할입니다. 그래서 요 도 부서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이 공부 갖고 뭘 확인하냐?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거. 첫 번째는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자, 부동산 표시. 이 표시는 뭐냐 하면 부동산이 어디에 있고, 토지 같은 경우 지목, 부동산 토지의 종류는 무엇이고, 그리고 면적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게 표시입니다. 자, 소재지라든가, 그러니까 부동산의 표시 또는 어떤 기본적인 사항. 자,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알아봐야 돼요. 부동산의 표시 및 부동산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 자, 부동산이라고 해서 토지 건축물만 있는 게 아니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여러분들이 중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소유주가 누군지 뭐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권리관계. 소유권이라든가 어떤 저당이 잡혀 있나 안 잡혀 있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공법상의 어떤 이용 제한. 공법상의 이용 제한. 자,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나 없나. 이게 내가 지금 토지를 사려고 하는데, 토지를 중개하려고 하는데 이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인지 아닌지 이런 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공법상의 이용 제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래의 규제가 있나 없나. 여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지 아니면 주택 거래 신고 지역인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치형. 그리고 경계 같은 거. 경계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요 공부로 네 가지를 알아보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의 표시 및 기본적인 사항은 뭘 갖고 알아본다? 이거는 먼저 지적 공부가 있죠. 지적 공부. 자, 이 지적 공부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토지대장이 있어요. 토지대장 첫 번째가. 그리고 임야대장이 있어요. 임야대장에 들어갈 거 외에는 다 토지대장에 들어가요. 그리고 토지대장에 들어가는 토지는 그걸 지도로 만드는 걸 지적도라고 그래요. 지적도. 그리고 임야대장에 들어가는 걸 토지를 지도로 만드는 걸 임야도라고 그래요. 임야도. 수험생들이 헤매는 게 임야대장이 임야도, 토지대장이면 토지도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걸 지적도라고 만들어놨고 그냥 지적도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토지대장이 지적도고 임야대장이 임야도고, 요거만 알면 지적은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요 기본 개념부터 헷갈리니까 처음부터 정립이 안 되니까 공부하면서도 헤매는 건데,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요거만 알면 됩니다. 자, 지적 공부에서는 요런 거. 그리고 이제 그 행정부에서 이제 관할을 하는데, 이제 시공부에서 또 요거 말고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물 대장.
자, 이게 지적공구 플러스 건축물 대장. 자, 이건 행정부에서 이제 받아오는 자료를 청구해서 이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행정부에서 받는 게 또 하나 있죠. 나무하고 관련된 거죠. 임목 등기된 나무, 임목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원부. 자, 요것도 만약에 임목과 관련해서 중개를 하는 경우는 임목 등록 원부도 여러분들이 발급받아 봐야 됩니다. 아니, 내가 나무 중개하는데 왜 그걸 발급받아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파트 같은 건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 자, 주택 건물이 있을 것이고, 그 주택 부수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 자, 이 토지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중개를 잘 했는데, 자, 이게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를 해달라고 이제 매수인이 산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중개업자 A라고 치면, 자, 의뢰를 받아서 거래 잘 했어. 근데 이사 가는 날 매도인이 이 나무 차에 실어가고 가는 거야. 매수인이 이 나무가 멋있어서 샀는데. 자, 그러면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A가 잘못한 거예요. A가 손해를 끼친 거죠, 매수인에게. 그러면 손해배상 해야죠. 재산상의 손실이 왔잖아. 이런 나무 같은 거 임목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해야죠. 매도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매도인이 아이고 뭐 대충 얼버무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군구에 가서 임목 등록 원부 띄워보면 주소, 나무가 있는 주소 해갖고 띄워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임목 등기부 봐야지 누구 걸로 돼 있나. 그러면 계약서 있을 때 매도인한테 이게 당신 거로 돼 있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매수인에게 판다는 조건인지 매수인에게 안 판다는 조건인지를 거래계약서에 정확하게 써줘야죠. 그래서 임목 등록 원부도 필요한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있고, 이제 등기부, 자, 이 기본적인 사항 일곱도 있지만 또 등기부 등본도 필요해요. 물론 권리관계 할 때도 등기부 등본이 꼭 필요합니다. 권리관계에도 등기부 등본. 자, 일반적으로 등기부 등본으로는 여러분들이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만 생각을 해요. 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맞죠?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은 토지하고 건물 등기부가 하나로 나와요. 그냥 하나로. 대지권에 관한 등기에서 하나로 나와서 문제가 없는데, 일반 건물들은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예요. 그래서 등기부를 두 개를 다 띄워봐야 돼. 집합 건물은 그냥 하나로 되시니까 편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아파트만 중개한다고 해서 토지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토지나 건물 등기부 등본 반드시 확인해서 띄워봐야 됩니다. 등기부는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돼 있냐면 임목 등기부라는 게 있어요. 임목 등록 원부는 시군구에 있는 거고, 임목 등기부, 자, 요게만 있는 게, 우리가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한다고 그랬잖아요. 광업재단 등기부, 재단 등기부에 광업이 하나의 묶임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공장재단 등기부, 그러니까 광업재단, 공장 같은 거 중개할 때는 공장재단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띄워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것들 다 이 안에 권리관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데, 부동산의 표시 및 기본적인 사항에서 임목 등기부, 특히 광업재단 등기부하고 공장재단 등기부는 그 재단 목록이 나와요. 목록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목록하고 소유권 관계 같은 거 기본적인 사항 할 때도 이거 반드시 띄워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나 기본적인 사항을 반드시 공적장부에 행정부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 등본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름이 소유자가 다 맞나 틀리냐, 주소가 맞나 틀리냐 확인해 가면서 봐야 됩니다. 이걸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하나 중개를 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거 띄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지적도 하나만 띄어도 문제가 없는데, 일반 주택이라든가 일반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아니면 건물 같은 거, 상가 건물 같은 거 할 때는 토지대장 보고 임야대장 보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 다 띄워봐야 돼요. 또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띄워봐야 되고, 단독주택에 나무라도 하나 있으면 임목 등록 원부, 만약에 계약서에 정확하게 쓰면 돼요. 이 나무 무슨 과에 무슨 몇 년생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이 나무를 포함해서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라고 딱 쓰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한
계약서에 그런 거 미비하게 안 써놓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목등록원부, 임목등기부, 광업재단 등기부 등본, 공전재단 등기부 등본 다 띄워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법상의 이용전이나 거래규제 같은 건 뭘로 확인하냐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러니까 이거는 시군구청이나 시도 되는 데서 앞으로 이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것을 계획해 놓은 게 있어요. 보통 10년, 20년 단위로 장기 단위로 계획을 합니다. 현재 이 토지는 용도 지역이 뭔지도 나와 있고 앞으로 용도 구역 같은 게 뭔지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게 토지 이용 계획서를 하나 띄워보면 알 수 있고, 지형이나 경계, 지형, 땅의 모양이죠. 대단히 토지를 거래하거나 임야 같은 거 거래할 때는 지형을 가서 보기 전에 일단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는 어떻게 돼 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계는 담벼락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거래상, 계약서상에는 담벼락은 큰 의미가 없고 지적도, 지적도에 있는 경계가 있어요. 자, 도면을 보면 경계가 딱딱 나와요. 거기 있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담벼락이 우선이 아니라 도면에 있는 경계가 우선이에요. 자, 경계는 불가분의 원칙, 나눌 수가 없죠. 이런 거는.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갖고 지적 공부, 건축물 대장, 임목 등기부 등본, 그리고 등기부 등본,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임목 등기부, 광업재단 등기부, 공전재단 등기부 이런 걸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등본이라는 건 뭐냐면 등기부는 사법 등기소에 있는 서류예요. 서류. 그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적어놓은 서류. 등본은 그 등기부하고 똑같이 같을 땡자에 본. 본은 본래에 있는 서류란 뜻이고 본래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 등본. 전부를 똑같이 복사했다는 뜻이에요. 등본은. 초본은 뭐냐면 일부, 그 중에 일부만 복사한 걸 초본이라고 그러는데 일부가 복사한 건 의미가 없고 등본을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등본.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럼 자, 어떻게 이런 거를 확인을 하냐? 현장 답사를 또 해야죠. 공부상으로, 즉 서류상으로는 다 확인했는데 실제 공부상으로 반드시 또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확인하는 거. 자, 현장 답사 두 번째. 그럼 현장 답사를 가야죠. 현장 답사.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어떤 상황의 중개 대상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토지. 자, 토지 구분을 해보자고요. 두 번째는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 묶음입니다. 묶음. 자, 세 번째 주택. 주택도 가서 한번 봐야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권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냐면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부에 안 나와. 등기를 하지 않는 권리. 이것도 조사해야 돼요. 가서 어떻게 돼 있나. 다섯 번째는 그 외에 등기하지 않는 권리, 미공시, 공시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미공시 주요시설 또는 물건, 이런 것들 꼭 가서 확인해야 돼. 자, 이제 먼저 토지부터 보면 현장 답사에 가서 토지는 뭘 봐야 되냐면 이제 면적 반드시 봐야죠. 면적이 실제 면적이 얼마인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조그만 토지 같은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때 말하는 토지는 임야같이 대단히 표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로 이동을 하면서 봐야 되니까 차에 미터계 있잖아요. 그 미터계 이용해서 가로 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아보는 거고, 또 지목, 토지의 종류를 나눈 거예요. 지적법에서. 요즘 지적법이 바뀌었죠. 수로와 측량, 수료 측량 및 뭐 지적에 관한 법률이 이제 통합이 됐는데, 이 지목 같은 경우 토지의 종류를 28개로 나눴는데, 공부상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상에는 농지로 된 수가 있어요. 전답, 과수원 뭐 이런 걸로. 흔히 뭐 밭으로 돼 있는데 가보니까 건물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건물이 있는 건 대라고 그래. 대, 토지를. 실제 지목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가서 봐야 돼요. 자, 토지. 그리고 임목의 상태라든가 생유 뭐 이런 걸 꼭 가서 보고, 공정재단, 광업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재단 등기부 등본, 광업재단 등기부 등본 이제 등록
재단 목록도 다 이제 같이 봐야죠. 재단 목록하고 거기 있는 목록들하고 실제 가서 본 목록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치 여부를,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부상의 소유자하고 실제 소유자가 같은지 다른지 가서 보는 거고, 거기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임차인이 사는지 아닌지 반드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임차인이, 특히 주택 같은 거는 이 임차인이 주택보임대차상의 임차인인지 아닌지 그것도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등기하지 않는 권리는 뭐냐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하나는 등기 자체를 할 수 없는, 원래는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등기를 안 하는 거. 이건 뭐 경매, 상속, 판결, 공매, 뭐 법정지상권 이런 거 취득했을 때는 등기를 안 해요. 자, 그런 건지, 등기 자체를 할 수 없는 거, 분묘기지권, 자, 그리고 유치권, 자, 분명히 유치권, 점유권, 특수지역권, 그리고 그 등기 자체가 안 돼. 법정지상권 같은 것도 등기가 안 되죠. 이런 것도. 네. 요 법정지상권을 만약에 팔려면 그때는 건물 등기를 해야 된다. 그때는. 자, 이렇게 요런 것들 등기를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 공시가 애매해.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가서 확인해야 돼요. 유치권, 특히 건물 같은 경우, 토지 같은 게 또 이런 게 있는데, 땅이 있는데 건물을 이렇게 짓담한 경우가 있어. 짓다 말았어. 자, 이제 뼈담아 있는 거죠. 왜? 토지 주인이 돈을 못 주는 경우야. 이게 대략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판례상 그렇다는 거야. 육안으로 봤을 때 건물이다 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건물이 아니다 그러면 유치권 행사를 못해. 이 건물을 지어주던 사람이 토지 주인한테 대략 1m를 넘어버리면 그건 건물로 봐줘요. 유치권 행사 가능해. 1m 이하면 유치권 행사가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부동산 중개 그러면 조그만 집만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단위가 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살펴볼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이제 미공시 주요시설은 뭐냐면, 뭐 정원에 있는 나무라든가 정원에 있는 돌멩이 큰 거,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단독주택이 많이 나오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아파트 안에 그 선풍기 같은 거, 대형 선풍기 멋있게 했던 장식용으로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그 임차자 정착물에 그래서 부동산학회에서 배웠죠. 임차인이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근데 임차인이 아니라 집주인이 그걸 설치했을 때는 매수인이 그게 마음에 든 거야. 그러면 그거 팔 건지 안 팔 건지도 거래계약서 써야죠. 매수인은 그걸 파는 줄 알았는데 매도인이 뛰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가 잘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요거 매수인이 원하는데 웬만하면 그냥 두고 가시죠. 막 필요하다면 제가 그거 비슷한 걸 하나 이사가는 집에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센스는 발휘할 줄 알아야죠. 왜? 여러분,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0억 이상 되잖아요. 10억. 이거 예를 들어서 0.5%만 잡아도 500만 원이에요. 양쪽부터 500원, 1000만 원 중개 받는데, 그거 뭐 선풍기 멋있는 거 있다고 그래.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선물해 주면 한 거예요. 아, 이건 뭐 부수적인 거고 그렇다 했는데, 이게 미공시되지 않은 주요시설 같은 거는 커튼 같은 거, 그게 마음에 들어. 매도인은 가져가겠대. 그런 거 중간에서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방법에 대해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실무 제33강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